삼투압과 관련이 깊은 수분과 전해질에 관련하여 기본적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정하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이 생체의 수분과 전해질의 양 및 이 조성의 균형을 정상 범위로 유지시키는 신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량에 대응해서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적절한 양과 적정한 농도의 수분 및 전해질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 수분 관련해서 예를 좀 들어보면 식사나 음료수를 통해서 하루 2000ml의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인체는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물이 같이 생성되게 되는데 하루에 이 300ml의 이 메타볼릭 워터, 즉 이 대사수가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100ml는 이 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 하루에 한 700ml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이 1500ml가 신장에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총 2300ml의 수분 중 대부분은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체의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신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섭취하는 물이나 전해질의 양은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신장은 이러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폭넓은 대응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신장을 통해서 하루에 500ml에서 30L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NaCl은 하루에 0.5g에서 40g까지 배출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100L 이상의 혈장을 사구체로 여과시켜서 그중 90% 이상을 재흡수하는 이 신장의 구조와 기능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대응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분과 전해질 이상이 발생한 경우의 대부분은 이 신장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장의 기능 이상으로 투석을 하는 환자는 각종 수분 전해질 불균형을 보이게 되는데 인체에 수분이 축적되게 되고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며 고인산혈증 및 대사산증 등 각종 체액량과 전해질 농도 이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수분 전해질 검사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검사 수치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검사 수치는 정상을 알지 못하면 이상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수치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이 변화된 수치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수치가 정상은 아니지만 그전 검사보다 좋아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의 검사 결과만 가지고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는 연속적으로 확인해서 어떤 상태로 흘러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해순환 과정에서도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 혈액 검사 및 전해질 검사를 통해서 지금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기본 검사를 통해서 이상 수치가 발견된다면 체해순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해결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해질 및 체액량 이상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체해순환 과정 자체만으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 이상 발생 중 과도한 수분 축적으로 저나트륨 혈증이 지속될 수 있는데 체해순환 중 과도한 정지력의 사용으로 인한 혈이석으로 이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심정지액의 주성분은 포타슘이기 때문에 심정지액 주입으로 인한 포타슘의 세포 외액 축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정질성 심정지액을 사용함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분 축적의 문제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느 정도는 체해순환 중 해결해 주어야
수분 축적 및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추가적인 체순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장의 기능 이상을 가진 사람은 세포 외액의 수분 축적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적혈구 용적률, 즉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저하되어 있으며 낮은 나트륨 농도와 높은 포타슘 농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산의 축적으로 인해 대사성 산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환자의 기본 혈액검사에서 수분 전해질에 관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검사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소듐, 포타슘, 칼슘, 인, 마그네슘, 바이오카보네이트의 농도뿐만 아니라 BUN, 크레아틴인 요산 등 신기능 평가에 대한 검사, 총단백, 알부민 농도, 혈당, 적혈구 용적률 등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검사들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꼭 정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변화나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혈중 크레아틴 농도는 신기능이 정상이라도 이 근육량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동일한 데시리터당 1.2mg이라도 건장한 남성이라면 정상이겠지만 이 마른 여성의 경우는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라이드 농도가 리터당 107mg/로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이 소듐 농도가 리터당 130mg/의 경우라면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혈액 검사에서도 총단백, 알부민, BUN, 크레아티닌 비율, 이 적혈구 용적률 등으로 세포 외액량 감소의 정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BUN, 크레아티닌 비율은 세포 외액량 감소나 소화기관 출혈이 있는 경우 상승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상 범위 수치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해순환을 시작하는 전 과정에서 수분 및 전해질 대사 이상 해석에 있어서 이 바이탈 사인을 비롯해서 이 환자의 체액량 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을 파악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체중의 변동, 혈압, 경정맥의 팽창 정도, 피부의 건조 정도, 부종 및 흉수, 이 복수의 유무, 이 중심 정맥악 등을 파악해서 이 현재의 환자 상태 및 체액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수술실에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는데 CBP, LAP, ABP, 하트레이트 등 여러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환자의 체액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체 소견을 통해서도 체액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체중의 변화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체중의 변화로 체액 총량이 증감 상황 파악한 후에 여러 모니터링을 통해서 총량뿐만 아니라 순환 혈액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평가해야 되는데 총량이 증가했음에도 순환 혈액량은 감소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피부의 점막 상태 및 경정맥의 팽창, 부종, 흉수, 복수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혈압 및 맥박을 통해서 세포 외액량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심박출량은 1의 박출량과 1분간의 박동수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박동수가 빠르다는 것은 1의 박출량, 즉 스트로크 볼륨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압과 맥박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결국 심박출량, 즉 세포 외액량 중 이 혈관 안의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면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맥박수가 증가하게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혈압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세포 외액량의 저하는 이 혈압도 같이 저하되게 되며 심박수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이 끝나고 변형 초여과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변형 초여과법을 시작한 초반에는 환자의 혈액을 여과시키는 과정에서 혈압이 변화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이 중반 이상을 지나서부터는 환자의 혈액을 여과시키고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이 혈압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심박동수는 빨라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짙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 변형된 초요가법으로 인해서 이 마이오카디움 및 이 풀모나리에 이 최순환으로 인한 이데마 등이 제거됨으로 인해 이 심장과 폐의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 판막에 부전이 있거나 심근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 박출량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 이 내과적 치료로서 심장의 이 프리로드, 즉 전부하를 줄여주기에 이 퓨로세마이드, 즉 이 라식스를 사용해서 세포 외액량을 줄여주게 됩니다. 이 지속적으로 세포 외액량이 줄어들 경우 이 수분의 양이 줄어들어 결국에는 체중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단기간의 체중의 변화는 대부분 세포 외액량의 이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던 환자에게 주로 이런 상태를 자주 보이게 되는데, 이 심장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액량에 따른 체해순환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체해순환사가 환자에 대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트를 참고하고 여러 계산을 통해서 준비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상대로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의 절대 수치보다는 입원해서 받은 검사 결과, 이 수술실에 들어와서의 모니터링 결과, 실제 체해순환을 시행하면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체액량 분포는 이 체격, 연령, 성별에 따라 차지하는 수분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이 수분 비율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체해순환 과정 중 순환하는 혈액 볼륨의 차이를 보이게 되고, 이 모든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수분량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방이 많고 비만인 사람은 수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육과 지방을 비교했을 때 수분 비율이 이 근육에서는 70에서 80%에 가깝지만 지방은 2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결국 혈류량이 어느 쪽이 많은가입니다. 나중에 다시 수분량 측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몸무게와 비례해서 수분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같은 성별에 같은 몸무게를 가졌다 하더라도 지방이 많은 사람과 근육이 많은 사람의 수분량은 이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의 경우 수분의 비율은 60%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보통 10% 정도 적게 되는데, 이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방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수분량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80%에 가깝지만 이 성인 여성이며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45%까지 수분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같은 양의 수분을 소실하더라도 그 영향은 다르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토록 수분량 계산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수분량을 소실하더라도 그 영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세포 외액의 감소는 여러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 및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세포 외액량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관류량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는 혈압이 저하되게 되고, 이 혈압을 올리는 과정에서 사용되게 되는 약제의 사용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주 소량이 주입되는데 혈압이 급상승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급하강한다던가 하는 증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크모 과정에서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피모랄 아테리 카테타가 삽관되어 있는 부분은 이 세포 외액량 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관류량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승합제의 사용은 이 다리의 괴사 또한 빨라질 수 있으며, 이 조직의 산소 전달 저하 및 혈중 젖산이 축적으로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게 되고, 이 승합제로 인한 높은 혈압으로 인해 이 페리페럴 셧다운 등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포 외액량 중 이 혈관의 볼륨을 어떻게 올려주느냐가 모든 체해순환에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체액량 관련 동영상을 시간이 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세포 외액량 이상에 있어서
이 세포 외액량이 증가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액량이 변하는 경우 세포 외액량도 변하게 됩니다.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양쪽의 수분 비율 분포에 따라 이 수분의 증감은 통상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수분이 60%라고 봤을 때 세포 내액은 40%, 세포 외액은 20% 정도로 세포 외액의 3분의 1, 세포 내액의 3분의 2 비율로 분포되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은 항상 이 세포 외액량이라는 것입니다. 생체는 세포 기능 유지를 위해 외적 환경인 세포 외액의 이 양과 조성을 통해서 일정하게 유지해서 2차적으로 세포 내액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세포 내액량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 세포 외액량과 농도 보정에 의해서 2차적인 생체 적응에 따라 대응하기 때문에 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생리식염수를 주입했을 때와 이 땀 등으로 수분만 상실한 경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 생리식염수의 경우에는 이 세포 내로 유입되지 못하고 이 세포 외액에 간질액과 혈관이 구액의 비율로 재분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생리식염수 1리터 중 4분의 3이 간질구액으로 유입되며 4분의 1이 이 혈관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나트륨은 이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외액의 구액의 크기에 따른 비율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분만 3리터 소실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에서 이 구액의 이 비율만큼 소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포 내액의 수분 손실로 이 세포 내액 삼투압 상승으로 인해 시상하부에서 이 삼투압 농도를 감지하게 되고, 이 갈증으로 인한 수분의 섭취 과정이 진행되면서 세포 외액과 세포 내액 사이의 삼투압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포 외액량이 증가한 경우는 대부분 이 세포 외액의 나트륨 과잉 상태로 이 섭취된 나트륨과 수분, 이 저류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포 외액은 혈장과 간질액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중요하게 다른 점은 이 혈관벽을 기준으로 이 세포 외액량이 증가했을 때는 간질액량도 증가하지만 이 알부민이 주입됐을 때는 이 혈장량만 증가하게 됩니다. 알부민은 큰 분자량으로 인해서 이 혈관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머무르면서 간질구액의 수분을 혈관으로 끌어당기는 혈장 교질 삼투압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은 이 체해순환 상황에서 간질액의 수분 증가는 결국 부종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미 간질구액의 수분이 증가한 경우이거나 또는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간질구액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혈관 안의 삼투압을 상승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생리식염수 주입만으로 간질구액의 수분을 제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질구액의 수분을 늘리는 결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심장수술을 위한 체해순환이나 에크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 또는 에크모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서는 주로 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 또는 관류량, 퍼퓨전 플로우 등 이 모든 같은 의미로 일컬어지는데, 이 최초에는 가지고 있는 질병에 의해 조직의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 세포 외액의 혈류량을 늘리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심장에서의 심박출량 저하로 인해 유효순환 혈액량은 줄어들어 있지만 이 전체 체액량은 늘어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 체액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이 경동맥, 심장, 심방, 신장에서 이 압력 수용체가 이를 감지하게 되고 이 교감신경계, RA 시스템을 억제하고 심방에서의 AMP 분비 촉진을 시키게 되고 이 전신 혈관 저항을 떨어뜨리며 이 신장에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는 조절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감지하고 조절되는 것은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며, 즉 생체에 중요한 것은 이 조직 관료량입니다. 세포 외액량과 유효순환 혈액량은 보통 비례해서 변동하지만 이 병적 상태에서는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적 상태에서 세포 외액량이 늘어나 있더라도 유효순환 혈액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나 간병변을 가진 환자에서 이런 상태를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체외순환을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과도하게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수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은 조직세포의 퍼퓨전 플로우, 즉 관류량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유지된 관류량을 바탕으로 신장의 소변 배출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충분한 관류량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외순환 자체로 인해 추가적으로 전체 체액량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어떤 원인에 의해 세포 외액량이 증가했을 때의 징후로는 이 세포 외액의 간질구에게 이 수분이 축적되게 되는 부종이 대표적이고, 이 중력이 가해지기 쉬운 부위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 발생 질병에 따라 복수 또는 이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서 혈장량이 증가하면 이 혈압도 동시에 증가하게 되지만, 이 심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경정맥이 팽창되어 있다던가 이 폐우열과 이 심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포 외액량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이 흉부 촬영 사진에서 심장 흉곽비가 증가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 폐우열과 이 흉수가 보일 수 있고,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이 중심 정맥압이 정상 이상 상승되어 있는 경우 세포 외액량이 증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분 증가로 인한 이 체중 증가가 보이게 됩니다. 부종은 간질의 수분량 증가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만져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신 부종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나트륨이 과잉으로 발생되지만, 나트륨 과잉이라도 나트륨 혈증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농도계의 조절에 의한 나트륨 과잉에 따른 수분 저류와 이 ADH 분비 자극 및 갈증에 의한 수분 섭취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판막의 역류라던가 협착 또는 관상동맥의 문제로 인한 심박출량 저하 등 이 심장병에 따라 이 체외순환 중 전체 체액량에 따른 수분이 제거 정도를 다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신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체외순환을 통해서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수분량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지만, 이 신장의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이 체외순환 중 과도한 체액량의 제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체외순환 중의 전체 체액량에 대한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심장병 및 이 동반된 질환으로 인해 환자의 체액량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 체액량을 조절해 줘야 하는데, 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이 어떠한 원인에서든 이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들어 전체 체액량이 늘어나 있는 경우 이 신장의 상태에 따라서 이 체외순환 중 조절이 필요할 것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은 체외순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장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체외순환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부종은 이 국소부종과 전신부종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소부종은 이 정맥 폐쇄에 의한 모세혈관에서의 정수압이 상승하거나 임파관이 막히는 경우, 이 염증 등에 의해서 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항진되어서 이 혈장 교질 삼투압이 저하되거나 또는 간질구액의 교질 삼투압이 증가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신부종의 경우에는 이 신장을 통한 나트륨 배설 저하에 의한 이 나트륨과 수분의 저류가 이 세포 액량 증가의 요인으로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 간질액량이 2.5에서 5리터 이상 증가한 경우 부종으로 작용하며, 이 혈관에 비해 간질구역의 리저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일부가 혈관에 머물고 나머지는 모두 간질에 머물게 됩니다. 이 전신 부종에서는 신장에서의 나트륨 배설 저하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부전 환자의 경우 수분 및 나트륨 저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 세포 외액에 포타슘 저류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 신장에 문제를 가진 환자에서는 1차적인 나트륨 저류에 의한 부종의 경우 이 혈장 및 간질액량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 중 적극적인 초요가법이 사용이 중요하며, 이 급성 신증후군의 경우에서는 이 충분한 관류량을 유지하고 혈관의 삼투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서 소변량이 증가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간질구역과 혈관 사이에 이 서로 반대되는 압력이 항상 가해지게 되는데, 이 혈장이 알부민에 의해 형성되는 교질 삼투압과 이 심장이 박동으로 형성되는 정수압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혈관막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간질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이 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을 기준으로 왼쪽은 동맥, 오른쪽은 정맥 측이라고 봤을 때,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동맥 측에서 압력이 정맥 측에 비해서 높아서 이 정수압으로 인해 이 혈관에서 간질구역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모세혈관을 지나서 이 정맥 측에서는 이 혈류의 속도가 느리고 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정수압보다 이 교질 삼투압이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동맥 측에서 이 정수압에 의해서 간질구역으로 빠져나갔던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고, 그 일부는 임파관을 통해서 운반되게 됩니다. 이 밑에 그림처럼 국소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는 임파관 폐색이나 이 정맥 폐색 등이 발생한 경우이고, 또한 이 염증 등으로 인한 혈관의 투과성이 항진되어 이 교질 삼투압을 형성하는 알부민 등이 혈관벽을 빠져나가 이 간질구역에 유입되게 되고, 이 간질구역의 교질 삼투압이 높게 형성되어서 이 동맥 측에서 이 정수압으로 빠져나갔던 수분들이 이 높은 간질구역의 교질 삼투압으로 인해서 간질구역의 수분이 머물게 되고 국소적으로 부종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리를 좀 해보면, 체액량 증가로 인해서 부종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 신장에서의 1차적인 배설 저하와 심장 기능 이상으로 인한 이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신장에서의 1차적인 나트륨 배설 저하는 진행된 신부전이나 급성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등이 있으며, 이 신증후군에서의 부종 형성에서 혈장 알부민 농도 저하에 의한 교질 삼투압 저하도 관여하게 되고, 이 요세관에서의 나트륨 재흡수 증가도 관여하게 됩니다. 신장에서의 나트륨 저류에 의한 부종의 경우에는 이 혈장량 및 간질액량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 중 과잉되어 있는 체액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잉되어 있는 체액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유지해야 할 것은 유효순환 혈액량, 즉 이 관류량이며, 이 관류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우선은 이 소변량을 늘려서 체액량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 소변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추가적으로 헤모필터를 이용해서 과잉되어 있는 수분량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관류량이 얼마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많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관류량의 범위에 대한 고정관념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포 외액량 이상에서 세포 외액량이 감소했을 때의 상태와 이 체해순환과 관련한 이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외액량이 감소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체액량 분포에서 이 출혈 등과 같이 이 전해질이 등장성인 체액이 상실되는 경우와
이 구토, 설사, 신장 등으로부터 상실되는 저장성 체액이 상실되는 경우, 그리고 이 수분만 상실되는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이 열의 발생에 의해서도 수분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수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총 수분량이 구액의 비율만큼 동시에 수분이 감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세포 내액량은 파악할 수가 없으며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포 외액량의 상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량에서 혈관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혈장량을 의미하는 것은 혈압, 맥박, 경정맥압 등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이 간질액량이 의미하는 것은 피부 긴장감 또는 부종을 통해서 간질액량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이 하이포볼레미아나 볼륨 디플리션의 의미는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이 탈수라고 이야기하는 이 디하이드레이션은 이 수분이 나트륨, 포타슘이 양이온보다 많이 상실된 상태로 이 삼투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 수분이 세포 내에서 세포 외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포 내액량도 같이 감소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탈수 등에서처럼 전해질이 아닌 수분이 주로 상실되는 경우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동시에 상실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포 외액량은 이 어떠한 체액이 체액 상실에서도 모두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포 내액량의 감소는 이 상실된 체액의 성상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출혈 등과 같이 등장성 내액에서는 변하지 않으며 이 탈수의 경우와 같이 수분만 상실된 경우에는 구액의 3분의 2만큼 상실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내액량이 변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세포 내액량을 조절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포 외액의 농도 변화를 유추해서 이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조절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든 세포 외액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세포 외액량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조직 관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세포 외적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포 외액량이 감소했을 때의 신체 소견은 이 간질액량의 감소와 이 혈장량의 감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간질액의 감소한 경우에는 이 피부, 액과의 건조,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흉골 앞이나 이 대퇴 내측의 피부 긴장 저하를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노인의 경우에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전체 수분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이 혈장량의 감소의 경우에는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심박출량은 1분간의 박동수와 1의 박출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압이 저하되고 이 심박수가 증가했다면 이 심장에서 박출하는 1의 박출량이 줄어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박출량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심박출량을 늘리기 위해 이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보상하게 됩니다. 이 정확한 판단은 이 중심 정맥압이나 이 심장 수술에서 이 좌심방의 압력을 이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이 수환간측 카테터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 카테터를 통해서도 이 현재 혈장량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만약 심각한 혈장량의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 보통 혈장량은 3리터 정도인데 만약 이 혈장량의 30%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조직 관류가 심하게 저하되어 하이포볼레믹 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하게 세포 외액량이 감소하는 경우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빈맥 및 차고 습한 사지, 청색증, 이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이 장기 관류 장애에 의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뇌혈류 저하에 의한 흉분이나 착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포 외액량의 감소의 증상은 증상 출현이나 이 감소 속도나 이 소실액의 성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증상들이 있지만 여러 증상들의 공통점은 이 신체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상실된 종류에 따라 삼투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전해질 이상이나 이 산염기 평형장애에 의한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조직관류 부족으로 인한 신장을 포함한 이 순환계의 반응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증상이 가벼운 경우는 어지러움이나 빈맥 등을 발생할 수 있고, 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혼탁할 수 있으며 순환계 허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소변과 혈액이 조성에 있어서 이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는 정상 상태의 수치와 변화된 수치와의 사이에서 이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하는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지만, 이 세포 외액량의 감소는 이 신장이 사구체에서 혈액을 여과시키는 총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결과로 소변량이 감소하고 이 혈장량 부족으로 인한 유효순환 혈액량의 감소로 인해 요중으로 배출되는 이 소듐을 다시 재흡수시켜서 요중 소듐의 농도가 저하되게 됩니다. 반면에 소변의 삼투압은 이 수분의 감소로 인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요중의 클로라이드 농도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농도 저하에 따라 같이 저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혈액 검사에서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고나트륨 혈증이 보인다면 수분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고, 이 정상 또는 저나트륨 혈증이 보이는 경우에는 나트륨과 수분이 동시 상실되어 있으며 이 수분을 섭취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혈청 크레아티닌과 비교해서 BUN의 과도하게 상승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포 외액량 감소가 일어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BUN은 비유효 삼투압 물질입니다. 이 비유효 삼투압 물질인 BUN은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해서 세포 내외의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의 이동을 시키지 못하게 되는데, 만약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BUN은 상승되어 있는 검사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 혈청 크레아티닌과 비교해서 BUN 값이 상승해 있다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 이 혈액의 수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검사 결과에서 헤마토크릿 수치 및 혈청 알부민 농도가 상승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헤마토크릿과 알부민은 혈관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관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한 경우 상대적으로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 체해순환을 시작하기 전 여러 수치를 통해 체액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프라이밍 볼륨으로 인한 헤마토크릿 저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만약 계산한 값보다 헤마토크릿 수치 저하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 체액량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액량을 잘못 파악했다 하더라도 계산 결과가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는 것을 이런 계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을 가진 환자에서 체액량 증가로 인한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소변의 양을 늘려서 세포 외액량 중 이 혈장의 양을 줄여 프리로드, 즉 전부하를 줄여 이 심장으로부터 박출해야 하는 볼륨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환자에서의 체해순환은 이 어려움을 좀 가지게 되는데, 일단 체액량 자체가 줄어있기 때문에 이 리저브로 들어오는 드레인의 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 정상적인 관료량을 유지해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낮은 체액량으로 인해 유효순환 혈액량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충분한 관료량을 늘려주지 못한다면 또다시 조직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대사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 과정 전반에 걸쳐서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및 전해질 균형이 맞는 볼륨을 추가적으로 주입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체액량을 유지해 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체액량이 줄어있는 환자의 경우 몸무게가 줄어있게 되고, 만약 원래 몸무게를 알 수만 있다면 이 어느 정도의 체액량은 유지할 수 있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은 이 몸무게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랙셔널 소디움 익스크리션이라는 이 검사를 통해서도 세포 외액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소디움 익스크리션이 1% 미만이면
이 신장으로 걸러지는 혈액량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2에서 3%를 초과하면 이 급성 세뇨관 질환과 같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포 외액량 감소가 있다면 이 어느 정도의 양이 없어졌는지, 이 어떤 성상이 체액의 손실인지, 이 세포 외액량 감소와 함께 이 다른 전해질이나 산염기 평형의 불균형은 없는지, 이 순환에 따른 이 조직 관료의 동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신체의 상태 및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 과정에서의 검사 결과와 수술실에 들어와서의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의 상태, 이 체순환 상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단기간의 체중의 변화는 비교적 특이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이 대부분의 체액량이 변화로 발생하게 됩니다. 요중 나트륨 농도의 저하는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 즉 이 조직 관류량이 충분치 않음으로 인해 신장에서 나트륨을 대부분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요중 나트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신부전, 간병변, 신조근 등의 부종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빈맥이나 혈압 저하, 소변량 저하 등 이 세포 외액량이 감소할 때와 비슷한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신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세포 외액량이 줄어든다면 이 발생된 신기능 장애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체 소견뿐만 아니라 검사 소견 외에도 이 영상검사 또는 중심 정맥압을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 등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 외액량이 감소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체외순환 중에 세포 외액량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는 환자에서 체액량을 정상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이 세포 외액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줄어있는 환자에서는 충분한 유효순환 혈액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장량을 회복시켜서 조직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심장의 전부하가 증가하는 경우 이 내과적 치료하는 방법은 소변량을 증가시켜서 세포 외액량을 줄여 이 전부하를 줄이는 목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심장수술을 위해 입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의 세포 외액량이 줄어있을 확률이 높으며 이 세포 외액량 감소로 인한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외액량 중 이 혈장량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 혈액검사에서는 이 적혈구 용적률, 즉 이 헤마토크린 및 이 혈장 교질 삼투압은 이 증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나 이 체외순환 중 프라이밍 과정으로 인해서 이 정상 또는 많은 체액량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비해서 이 상당히 많은 수치의 헤마토크릿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혈장 교질 삼투압도 상당히 많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 및 이 알부민의 추가적인 주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외순환 중 출혈 상태에서는 세포 외액량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이 적혈구의 주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외순환 중에는 이 혈장은 잘 주입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해질의 성상에 따라서 생리식염수 및 이 플라즈마 솔루션을 주입해서 부족해 있는 혈장량을 회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투압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 만니톨 또는 알부민을 투여해서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알부민이나 만니톨의 주입에 있어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에서는 이 폐부종과 같이 세포 외액량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체외순환 중 신장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에서의 이 알부민과 만니톨의 사용 등으로 이 증가되어 있는 세포 외액량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 해무필터의 사용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 체외순환 중 유효순환 혈액량을 증가시켜 조직 관료를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이 성상에 맞는 수액 및 혈액을 주입하는 경우 경과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 체외순환 중 심장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액이나 혈액 주입으로 혈장량을 증가시켜주는 과정에서의 경과 모니터링은 크게 몇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펌프에서의 관류량에 따른 드레이지 양,
충분한 관류량과 드레이니지 양에 따른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소변 양입니다. 이 배출되는 소변의 색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순환 초기에 부족한 체액량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숨겨져 있던 포타슘의 농도 이상 등 전해질 또는 산염기 평형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순환 중 재검사를 통해서 교정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충분한 관류량과 충분한 드레이니지를 통해서 정상적인 순환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 소변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안정된 혈행 동태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장질환을 치료 즉 수술이 끝난 상태에서 체순환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혈압, 맥박, 중심 정맥압과 마취과에서 사용하게 되는 비질리언스 장비를 통해서 수환관측 카테타를 통한 카디악 아웃풋, 시스테믹 베스큘러 레지스턴스, 카디악 인덱스, 풀마테리 웨지 프레셔, 비너스 세츄레이션 등을 확인하고 수술 중 TE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세포 애액량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직 관류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은 유효순환 혈액량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